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들은 종자가 발화를 할 때 간이 금정을 할 수 있는, 즉 간이 금정을 할 수 있는 발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할 때에 TTC 용액이라고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을 테트라졸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것. 이걸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배의 효소 활성 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용액을 가지고, 시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구아야콜이라고 하는 시약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가, 즉 종자 내에, 종자는 종피가 있고 배유가 있고 또는 자엽이 있고 배가 있죠. 실제로 뒤에는 여기가 거의 다 있어요. 얘가 자랄 건데 시약을 통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염색을 해보니까 얘가 효소 활성을 해가지고 얘가 살아서 움직이냐. 그러면 착색이 돼가지고 얘가 염색이 돼요. 테트라졸륨 TTC 용액은 적색으로 염색이 돼요. 작물들마다 적색으로 얼마만큼 염색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농도를 다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우리가 11번 시험 문제에서는 농도를 보기에다가 나왔으니까 작물들마다의 농도를 체크를 해야 돼. 재배학에서 우리가 지금 두류, 화곡류, 미고만 나왔으니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앞에서도 나왔죠? 원예 작물 종류들도 다 해요. 종자로 가지고 번식하는 놈들은. 이론에서 다 체크해놔야 돼요. 그래서 재배학,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즉 우리가 농업직 계통 내에서 재배학개론, 식용작물학 또는 다른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른 이제 원예직으로 아예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 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식물을 이용하니까 식물들마다 성향이 틀려서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고, 암기해 놓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즉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냥 우리가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2번. 또 종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자인데 딱딱하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놈은 발화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 발화도 휴면 타파를 해야 돼. 실제적으로 1차 휴면과 2차 휴면, 즉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타파를 해야 돼. 근데 경실 종자는 기본적으로 휴면을 타파를 하는데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수분도 잘 들어가지가 않고 안에 있는 새로운 싹이, 즉 유아가 밖으로 돌출도 잘 못해. 그러니까 아주 쉽겠죠. 밖을 깨주는 거. 껍질을, 종자가 종피가 있고 배유가 있고 배가 있는데 배가 못 자라니까 종피를 깨주는 겁니다. 어떻게? 산을 처리하든지 기계로 깨든지, 황산을 처리하든지 기계를 깨든지. 두 개는 나왔네요. 건열 처리는 뭘까요? 건조하게 했다가 뜨겁게 했다가, 즉 건조하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뜨겁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열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팽창을 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종자가 자연스럽게 균열이 가게 돼요. 얘네들은 플러스 박과 채소에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사멸시키는데 종자 소독의 개념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처리는 뭐냐면은 변이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즉 광의 종류들 중에 광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파장이 짧은 그 광선입니다. 그걸 처리를 하면은 식물체의 종자가 변이가 일어나, 즉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 그럼 이해는 뭐라겠죠? 육종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실제로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또 소독,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열 처리하고 비슷하게 균이나 충이나 이러한 것들을 소독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을 할 때에 자외선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죠. 걔네들도 광선이 에너지가 강한 단파장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수정 준비가 완료된 배낭에 얘네들은 우리가 종자가 발화를 해가지고 식물체가 영양생장을 해서 생식생장, 꽃이 피는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낭에는 몇 개의 반수체 핵. 자, 우리가 식물체를 기본적으로 봅시다. 식물체는 2배체죠? 2배체입니다. 2배체예요. 이 2배체가 얘를 체세포라고 부르죠? 체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중복 수정을 하려면은 얘네들은 생식세포죠. 생식세포는 뭐 하는 건데?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2배체가 아니고 1배체로 나누는 거죠. 1배체를 나눌 때에 그 안에 반수체 핵이 존재하는 것. 어떻게? 배낭 안에 있는 놈하고 웅해가 있는 놈. 뭐죠? 얘가 모체고 얘가 부체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결합을 하고 있는 난핵, 난세포 또는 극핵. 얘는 정해의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몇 개의 난세포 안에 있는, 배낭 안에 있는 놈하고 웅핵하고 어떻게 융합을 하고 있느냐,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암술에 해당하는 자방 전체를 그려보면은 요 안에, 시방 안에 난세포가 있고 조세포가 있고 극핵이 있고 반족세포가 있고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네. 웅핵과 연결되는 거는 뭐 있는데 여기에 날라와야 되는 꽃가루. 뭐가 있죠? 화분간 핵이라고 하는 놈 하나, 정해 한 개. 그래서 얘네들이 따라와서 중복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난핵과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를 형성할 것. 극핵과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유를 형성할 것. 이게 중복 수정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14번. 종속간 교잡에서 교잡 나왔으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육종이에요. 육종인데 종하고 속 다른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나타나는 생식격리장벽,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유전적인 특성, 즉 DNA가 저들끼리 달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 DNA가 자기들끼리 다르다는 소리는 우리가 반수체를 이야기하고 이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즉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 두 개 다 DNA가 있는데 얘하고 달라. 종이 달라서, 속이 달라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 있는 놈을 따로 가지고 가가지고 걔하고 친한 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주, 자방 안에 있는 놈들의 모체에 있는 생식세포들을 떼가지고 걔를 배양을 해서 우리가 정액을 인위적으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종속장 교잡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약은 뭐죠? 꽃가루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모체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얘만 웅체를 갖고 하는 거예요. 찍어도 실제로는 답을 쉽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가지고 배출해가지고 적출해가지고 배양을 하는 것들은 반수체 육종에 쓰는 겁니다. 이론에 다 나올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러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얼마만큼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라고 지금 자꾸 되새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의 연면십이 얘네들은 식물체가 생육하는 동안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 그래서 필수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면서도 요소는 질소를 가지고 만들어낸 화학 비료예요. 즉 질소를 고정시켜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연면시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겠죠. 보리와 옥수수에서 보리와 옥수수가 분열을 해가지고 화분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화분화가, 즉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화분화가 과연 촉진이 되느냐, 즉 작물들의 특성들을 다 알아야 돼. 얘네들은, 보리와 옥수수는 요소, 영양분들을 많이 줘가지고 활착을 잘하도록 해. 식물체가 땅에 잘 박아가지고 분열도 잘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생식 생장에 갈 수 있는 영양체를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다른 거 맞는지 봅시다. 사과와 딸기, 즉 과일에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실 비대 효과가 있어. 문제는 과실 비대 효과는 있는데 성숙 촉진 효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즉 익는 거는, 성숙하는 거는 좀 늦어져요. 즉 요소가 많아지면은요, 화해류에서 엽색, 식물체에 영양분이 많으면은 색깔들, 이 엽색과 화색들은 다 색소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색소들은 우리가 재배학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원예학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면은 클로로필, 광합성에 관여하는 엽록체 안에 있는 클로로필, 엽록소를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엽록체 안에 카로티노이드도 있고 액포 내에 안토시아닌도 있어요. 당연히 이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게 세 가지 색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엽색과 화색이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사과와 같은 과일들, 특히 안토시아닌이 발생되어지는, 특히 액포 내에 있는 색소가 발현되어져 가지고 색깔이 빨간색이나 검은색에 가깝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요소가 많으면은 똑같이 성수, 색깔이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4번, 무와 배추에서는 수확량 증대 효과가 있다. 왜? 영양 생장을 촉진시키니까. 즉 위에 덩치가 커지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무는 그것들을 광합성을 해서 저장양분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활착을 증가시키는 보리와 옥수수가 이 요소 연면시비 효과에서 틀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이식의 효과에 대한 설명들 나왔는데 이식은 뭐죠? 옮겨 심는 거예요. 작물들을 옮겨 심겠다라는 겁니다. 옮겨 심는 것들은 종자를 가지고 바로 파종을 하는 게 아니고 종자를 육묘를 해서 어린 식물을 옮겨 심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때는 이식의 효과는 뭐냐? 토지 이용률을 증대시켜서, 왜? 육묘하는 공간은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을 집약화할 수 있다. 맞네. 채소는 경력, 아주 작은 잎들이 도장이 억제되고, 도장은 길어지는 거예요. 채소 작물에서 길어지면은 연약하게 자라요. 그래서 육묘를 통해서 아주 튼튼하게 좀 짧게 자라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 억제돼 갖고 생육이 양호해지니까 이게 영양 생장이 양호해져서 숙기, 생식 생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채소 작물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묘 공장,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말들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묘 과정에서 가식 후, 즉 이식을 하기 전에 가식, 즉 본 포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잔뿌리가 밀생하여 활착이 촉진돼. 즉 육묘를 하는데 오랫동안 육묘를 하면은 공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즉 뿌리 공간이. 그래서 한번 옮겨가지고 잔뿌리들이 잘 넣도록 해서 포장에다 옮기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4번, 당근과 같은 직근계 채소,
뿌리가 자라는데 길이가 길게 자라. 주근을 가지고 길게 자라. 이러한 것들은 어릴 때도 실제로 길이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은 뽑아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근개발육이, 즉 얘네들이 삐딱삐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개발육이 좋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권은 실제로 아예 산파를 해가지고 솎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옳지 않은, 즉 이식의 또는 육묘를 통해서 일어나는 작물들마다의 효과에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서는 당근이 나왔는데 찌끈 형태의 다른 작물들을 연결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죠? 무가 되겠죠. 17번 인공종자의 캡슐 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화학물질. 인공종자는 뭔데? 인공종자는 뭐예요? 이론에서 다 나와 있던 거죠. 즉 인공종자는 체세포를 가지고, 체세포는 뭐였는데? 이배체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직 배양을 통해서, 즉 체세포, 식물체 자체에 있는 놈을 조직 배양을 통해 가지고 체세포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체세포 배를 만들어 가지고, 즉 동형에 있는 놈들을 그대로 가지고 얘를 유전자 다른 놈하고 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영양 번식을 세포로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직 배양은 실제로 영양 번식에 속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인공종자예요. 문제는 얘네들은 내부에 DNA는 있는데 보호해 줄 막이 없어. 그래서 종피, 종자의 껍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가장 많이 이용되어지냐, 천연물질에 해당하는 알킨산, 해조류에서 추출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파라핀은 석유에서 뽑아내가지고 보호하는, 왁스 보호하고 등등등입니다. 비닐 알코올들도 PBA라고 하는 우리가 화학 물질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방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듐 아자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는 아자이드입니다. 유기화학물들이고 얘네들은 폭발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류들입니다. 실제로 다른 보기들이 중요한 것들은 아닌데 알긴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공종자에서 캡슐 재료로, 즉 종피를 대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품종 또 6종에서 또 나왔는데 합성품종의 의미가 뭐냐? 합성품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합성품종이 과연 뭐예요? 여러 개의 우량계통들을 자기네들끼리 잘 자가수분 또는 인공수분을 통해 가지고 우량계통들이 여러 개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즉 우량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다 우량한 거예요. 얘네들이 열성 안 좋은 거다라고 보면 얘네들이 많이 있는 놈들끼리를 한데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수정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합성품종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느냐? 자연수분, 인공수분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어. 세대가 진전이 되어도 자기네들끼리 비교적 높은 잡종 강세, 우량한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영양 번식이 가능한 타식성 사료작물에, 즉 옆에 있는 놈들끼리, 다른 작물들끼리도 바로 있는 놈들끼리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유전적 배경이 흡수, 유전적 배경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환경이 변환되어져도 안전 높아. 합성 품종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4번은 바로 틀린 게 되겠죠. 즉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은 다 앞에 내용이 뭔지, 즉 물음이 뭘 물어보는 건지에 대한 것들만 파악하면 쉽게 되어지겠죠. 농업 용수의 수질 오염. 물입니다. 물은 작물을 재배할 때에 환경 분야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오염이 되어지고 등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보시죠. 논에 유기물 함량이 높은 폐수,
즉 논에 물이 깨끗하고 영양분이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기물 함량이 많은 것들은 얘네들을 분해시키려면 또 다른 미생물들이 막 필요해. 그래서 폐수들은 실제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제법 많이 높아요. 그것들이 유입이 되면은 혐기 조건에서, 즉 혐기는 공기 성분이 부족해. 어디에? 물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메탄가스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토양의 산화환원 전이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화환원 전이가 높아지면은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혐기 조건이 되면은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물들이 논 안에 많아지면은 영양분의 흡수가 떨어지고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식물체, 벼가 잘 못 자라게 되는 거죠. 산성물질의 공장 폐수가 논에 유입되면 벼의 줄기와 잎이 황변되고, 왜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토양 산성화되어졌을 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줄기와 잎이 질소, 양이온이죠. 양이온으로 흡수가 많이 돼요. 인산, 양이온, 칼륨, 양이온, 칼슘, 붕소, 몰리브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흡수가 잘 안 돼. 그리고 과하게 가급도가 높아지는 것 이야기했었죠. 보기 이번에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나왔었어요. 얘네들이 토양 중에 막 집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놈은 안 들어가고 밀양원소인데 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 3번. 수질은 대장균수와 pH 등이 참작되어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지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 안에 용존산소량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즉 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물 분자 안에 산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얘네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즉 생물들을 보는데 물고기들을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고기들이 잘 못 살아. 왜? 물고기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자꾸 위로 나옵니다. 밖으로. 왜?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모자라서 숨 좀 더 편하게 쉬려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우리가 물이 이동도 없죠. 갇혀 있죠. 거기다가 집 내부에 온도가 좀 높죠.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용존산소량이 온도가 높으면, 물 온도가 높으면 용존산소량이 낮아져요. 그래서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상부에 있는 것들하고도 다 같이 즉 우리가 환경이 대기의 온도도 중요하지만은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는 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기 4. 과학적 산소 요구량.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식물체가 필요한 산소 요구량. 유기물이 과학적으로 산화되는데 필요한 산소 양으로서 유탁 유기물의 양을 ppm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네들도 양이 적은 상태의 것들은 다 ppm으로 거의 다 나타냅니다. 이것보다 더 단위가 낮은 것들을 ppb라고 하고요. 얘보다 단위가 높은 것들을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에서 얘네들의 단위의 수준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들은 1번 딱 틀린 게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작물을 재배할 때 재배하는 형태들, 즉 작물을 재배할 때 공급해 줘야 되고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부분인 하나인 유기농업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실시하느냐, 그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것,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기 1, 토양 분석에 따른 화학비료, 유기농업은 유기물 자체로 식물체를 재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기물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화학비료는 다 무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얘는 틀렸네요. 정밀 시용 딱 나오니까 정밀 농업입니다. 답은 엄청나게 쉽게 찾았습니다. 작부 체계 내에 두과작물을 재배한다. 왜 그럴까요? 두과작물,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콩
작용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문제 풀 때에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질소 고정을 잘한다. 질소가 뭐 하는 건데 DNA 안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기능을 할 것들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화학 비료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요소를 주고 요소 연면 시비를 하고 질소 비료를 토양에다가 주는 거죠. 이걸 작부 체계 내에, 즉 작물들을 재배하는 사이사이에 콩을 재배를 하면은 토양 내에 질소 고정이 돼. 그래서 무기물에 화학 비료를 별로 안 줘도 돼. 고정이 지가 잘 되니까. 병충해 저항성 작물 품종을 이용을 해. 왜? 병충해가 다른 작물들을 막 이용을 하면은 어떤 작물에, 즉 A 작물에는 이러한 병충해들이 가해를 하는데 여기에 B 작물들을 막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것들을 반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놓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품종들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할 때에 뭐가 되겠죠? 화학, 농약. 농약도 합성이에요. 무기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쓰면 안 돼. 제초제도 마찬가지고요. 얘를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4번은 윤작은 돌려짓기죠. 작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뭐 작부 체계 내에 두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근데 윤작은 하나 작물을 재배하고 또 다른 식물 종류, 즉 식물 분류학에서 식물 분류학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것들을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 즉 영양분들이, 기존 영양분들이 토양 내에 무기물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줬는데도 A 작물들은 유기물들을 어떤 성분들을 많이 먹고 B 작물들은 또 다른 성분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걸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재배하고 또 다른 걸 재배하고 그러면은 토양 내에 있는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기물을 많이 안 줘도 돼. 그러면서도 토양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론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단점들, 어떤 문제점들도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시험 문제를 딱 풀어보면서 아주 좀 길게 자세하게 좀 봤습니다. 식용작물학에서는 완전히 작물들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재배학에서 작물들의 재배학, 즉 작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생육하기 위해서 환경이 필요하고 사람이 어떤 재배 기술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들은 작물들의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즉 재배학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전, 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뭉쳐서 수량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수량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이게 우리가 재배학에서 배우는 내용의 전체적인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 유전이 다 DNA 작물들마다 다 달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른 환경, 다른 재배 기술이 적용되어져서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러한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리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식물의 생육 과정이나 뭐 생육 습성이나 특성들을 발견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재배학 개론을 통해서 뭐 이론을 습득을 하고 그다음 문제를 이렇게 접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뭐 이론을, 재배학을 내가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배학 개론 기출문제 푸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